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3월 5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블랙 프라이데이, 보호무역 전쟁 격화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돌면서 전 세계 주요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금요일 날 엄청난 큰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어떤 분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래서 이제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에 대한 매매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장일 때, 횡보장일 때, 하락장일 때 매매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 차트를 한 1년치는 보셔야죠. 여러분 추세를 보시려면 17년 4월부터 이제 거의 뭐 지금 3월 끝자락이니까 보시면 이렇게 큰 이제 지수는 큰 상승 추세를 갔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큰 상승 추세 갔다가 올해 2월 초에 그 금리가 되면서 이탈을 했죠. 상승 추세를. 장기 상승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의 이제 박스권 박스권 장세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이탈한 상황이고 상승 추세에 복귀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장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떤 투자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뭐 나는 뭐 4년, 5년 이렇게 장기로 갈 거라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저 박스권 장세가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그렇게 길게 투자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뭐 한 달 반에서 석 달 정도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려서 오래 가지 않는 이 경우. 그러니까 봤을 때 지금은 박스권 장세다. 단기적으로.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17년 9월부터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렇게 상승 추세로. 그러다가 지금 상승 추세를 하락을 했죠. 또 이것도 똑같이 2월 초에 금리 발작이 나면서. 근데 보셔야 될 게 12월 중순에서 말까지 하락 상승 추세를 이제 이탈했었죠. 뭐 개인 양도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물량 막 나왔었잖아요. 근데 또 복귀를 하고 쭉 올라갔단 말이죠. 1월 말까지. 그래서 신고가 932포인트 찍었는데 찍고 나서 지금도 보면 이런 상승 추세 복귀 못하고 이런 박스권 장세에 있다. 둘 다 코스피와 같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도 박스권 이탈했는데 코스닥보다 이탈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월요일날 장세가 개파락할 확률이 높죠. 지금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박스권이 이탈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 그나마 이제 어떻게 상승 추세로 복귀를 가늠해 보는데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코스피보다 더 상황이 좀 안 좋죠. 더구나 지금 이제 그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 바이오 종목에 대한 어떤 뭐랄까 불신이 좀 쏟아지면서 뭐 차바이오텍의 뭐 갑자기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네이처셀의 뭐 허가 신청 반환이라든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장세다.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박스권도 유지하기가 코스닥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빨리 복귀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박스권 장세인데 이렇게 장세별로 상승장, 횡보장이 박스권이죠. 이게 하락장일 때 어떤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장이죠. 이게 상승 추세죠.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그죠? 이런 장세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도주가 늘 있습니다. 지수를 이끄는. 그리고 이런 애들이 늘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장에는 신고가가 나오는 게 되게 많죠. 뭐 52주 신고가가 뭐 몇 개 나왔네, 몇 개 이런 말이 많죠. 상승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됩니다. 특히 이제 시총 상위주, 대형주 중심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주도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성장주, 이게 상승장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유동성 상세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굳이 안 좋아도 성장주가 많이 갈 수 있다. 지금은 말고 미래에
성장 가치가 높은 주식들, 뭐 제약 바이오가 대표적인 거였죠. 작년에.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전약 후강 많이 올랐어요. 어느 한 날. 그럼 그 다음날 매물이 나오는데 그 매물은 조금 그 매물 나오자마자 워낙 장세가 좋으니까 급히 매물을 흡수하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눌렸다가 금방 간다는 거죠. 전약. 처음엔 좀 약했지만 바로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강해져서 전약 후강의 장세가 많습니다. 이런 장세에는요, 여러분, 바이앤홀드, 그러니까 사갖고 간다. 일단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일단 물려도 일단 갖고 있으면 회복할 확률이 높고, 주도주는 당연히 신고가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장기 보유가 좋은 거죠. 사실 작년에 가장 좋았던 건 SK하이닉스가 거의 100%인가 올랐어요. 물론 이제 뭐 반도체 중소형주는 300% 오른 거 많죠. 그죠? 사실 그런 장세에서는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사갖고 어차피 하락이 짧으니까 이런 거는 사갖고 오래 갖고 있는 게 좋다. 이런 게 상승장이다. 바로 작년 장세였죠. 근데 지금은 보여드린 대로 앞서 보여드린 대로 박스권 장세입니다. 횡보 장세죠. 지수가 가질 못해요.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이 큽니다. 근데 이 변동폭이 작아야 다시 상승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고요. 변동폭이 너무 크면 하락으로 할 확률. 왜냐하면 에너지가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주도주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못 가고 여기 이제 중소형주가 돌죠. 그 다음에 테마주가 가끔씩 돕니다. 지금 남북 경협주 이런 거 돌죠. 금요일날 뭐 철도주, 남북 경협주가 갔죠. 그러니까 지수는 못 갔지만 그런 종목은 또 그런 때 갑니다. 테마주는. 이 테마가 활개를 친다는 건 지수가 못 갈 때 활개를 쳐요. SK하이닉스, 삼성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이런 거 막 갈 때 테마주가 잘 못 갑니다. 뭐 전약 후강이나 전강 후약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럴 때는 트레이딩 바이 그 단타로 치는 거예요. 단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야 되냐? 단타인데 어떤 단타냐?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해서 박스권 고점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의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의 수익률의 절반 정도로 목표 수익을 낮추셔야죠. 박스권이라는 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도 당연히 적겠죠. 하락장에는 이렇게 주식이 계속 하락한다. 그래서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길다. 그래서 주도주가 없고요. 신저가 장세가 속출합니다. 전형적인 개별 테마주 장세죠. 전강 후약. 처음에 쭉 장 9시, 10시 쭉 올라갔다가 장 후반으로 가서 빠집니다. 결국 음봉이 나오는 거죠. 이럴 때의 특징은요.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장 종가에 사서 다음날 시초가에 파는 거. 왜냐면 전강 후약이니까. 아니면 관망을 하거나. 그래서 초단기 매매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박스권 장세다. 한 달에서 3달 보유기간을 삼았을 때. 그럼 지금 매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눌린 분들은 어떡하냐? 물린 분들은,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등. 그건 반등할 때 올라야 돼. 하락을 했으니까 반등을 할 건데, 그 반등의 폭에 따라서, 그냥 구두를 설명드리면, 반등의 폭이 50% 넘을 때는 보유를 하지만, 반등의 폭이 50%가 안 될 때는, 매도하셔야죠. 손절을. 아니면 추가로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 지수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물리신 분들은 상승장에서 물렸었던 분들은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럼 계속 올라가니까 다시 올라가니까 원상복구가 되는 확률이 높은데 횡보에서는 그 반등 개별 종목 갖고 계시면 반등의 폭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길게 빠진 폭의 50%는 올라와야 복구를 그래도 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또 다시 빠질 확률이 높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매매 요령을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중요하니까 설명드릴게요. 중소형주 선택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종목. 자, 거래량 10만 주 미만, 공매도 비율 8% 이상,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신용 비율이 5% 이상인 종목들. 네 가지 조건은 중소형주 선택 시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죠. 횡보장이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없는 종목, 중소형주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중소형주가 왜 안 갈까? 실적도 좋고 업황도 좋다는데 왜 실적이 안 좋으면 당연히 못 가죠. 근데 실적도 좋은데 못 간다라고 봤을 때 이런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런 조건을 보시면 아마 걸리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난주 코스피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매크로 짚어보죠. 자, 이 중에 이제 환율만 보는데, 이제 10년물 국채 2.83% 뭐 그렇고요. 유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주에 61달러였는데 65달러 뭐 그냥 그렇고. 환율도 좀 올랐습니다. 1079원. 근데 이게 또 1100원 넘으면 안 좋은데, 그냥 환율도 지금 이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환차손을 입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요거 보시고, 자, 3월 4일자 코스피 현황 한번 보시죠. 이게 12월부터의 차트, 4개월간 차트인데 이제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반등 50% 지점에 2475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거를 올라서 지지하다가 훅 빠져버렸죠. 예. 그래서 박스권 저점 2375.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의 중간점까지 와 있다. 근데 내일 개파락하게 되면 코스피가 박스권 저점 부분까지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약간 지지되는 걸 보면 그게 박스권의 저점이고 살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게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죠. 코스피는. 이렇게 쌍바닥을 이뤄서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그냥 재차 하락을 하게 됐죠. 보시면 근데 이것도 보시면 단기 고점이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그죠? 상승 종목은 없고요. 원래 좀 가던 뭐 조선이나 뭐 이런 게 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워낙 왕창 빠지면서 상승 종목 업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이 점차 하락하고요. 상승 추세가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트레이딩, 박스권 매매, 박스권 저점에 사서 박스권 고점에서 파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ETF 매매도 차라리 종목이 힘드시면 ETF 매매가 좋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구간은 2375에서 2475 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주 코스피 3주간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 3월 2차 상승, 3월 3차 횡보, 다시 원상 복귀를 했죠. 3월 4주차 급락하면서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 금요일날 금융투자에 약 3천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기관 6,448억을 23일날 매도했는데 그죠? 절반이 금투죠. 이전 하락이 50% 지점에서 재차 하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투자, 주 초반은 조금 중립적으로 하시고 주식 비중은 중립적으로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이제 반도체 대형주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 중소형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중소형주, 반도체 중소형주를 저는 계속 바이오는 말씀 안 드리고 있죠. IT만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어떤 중소형주 실적은 작년보다 개선됐는데 못 갔던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까지 붙으면 더 좋겠죠. 자, 코스피 외국인 매매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거의 이 지금 노란색 박스가 있는 게 시총 상위 종목, 탑 20 종목이죠. 그죠? 그걸 팔고 있고 이제 금융투자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 레버리지, SK하이닉스, 코덱스, 포스코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을 팔고 있고요. 코스닥 레버리지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팔 때 개별 종목별로 급히 파는 게 아니라 급히 팔 때는 ETF로 파는 게 좋죠. 그죠?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또 사는 거는 코스피 ETF를 샀어요. 레버리지 같은 거. 코스닥 레버리지 ETF 버리고 코스피를 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못 보던 뭐 이런 달러, 채권 뭐 이런 ETF를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서 코스피 종목에서 슈팅이 나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특히 중소형주에서, 중형주에서 얘네들 ETF에만 돈 쓰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융투자 매도,
코스닥 150은요, 그냥 코스닥 150과 코스닥 그 ETF 코스닥 150, 그 다음에 ETF 코스닥은 차이가 있는 게 150에는 바이오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150은.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계속 그 말씀드리죠. 시총 상위 바이오주가 가는 시대는 아니다. 작년 12월처럼. 그리고 이제 소극적으로 매매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코스피 현황 한번 보시죠. 4개월간의 차트입니다. 자, 반등 지점 50%점에서 875포인트 말씀드렸죠. 이게 박스권의 고점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하다가 상향 돌파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빠졌다. 그래서 이전 저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재차 하락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초만 해도 2차 전지, 줄기세포 주가 잘 갔는데 목금에 그냥 박살이 났죠. 그래서 단기 고점이 저차 하락하고 이전 저점 814포인트 이탈 가능합니다. 이제 내일 개파락하기 시작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당분간 코스닥은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상승을 하다가 한 방에 갔습니다. 3,4주차에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 이제 금요일날 투신이 1,100억을 하루에 순매도했습니다. 한번 팔았다 보시면 되죠. 기관이랑. 그러니까 지수가 갈 수가 없죠. 더구나 이제 걱정되는 게 지수가 추가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 그래서 주식 비중을 낮추시기 바라고요. 반등 시일 경우 중국 소비주와 정책 테마주에 관심이 있는데 중국 소비주는 제외합니다. 반등 시에 정책 테마 업종에만 관심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미세먼지,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오고 있죠. 근데 사실 미세전지는 거의 실적과 상관없는 완전 전형적인 테마주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매매할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랑 2차전지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2차전지 실적이 나오는 전지 그 테마고, 미세먼지는 실적과 전혀 무관한 테마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시세가 나도 1박 2일, 2박 3일이면 끝이고, 2차전지는 그렇지 않죠. 실적이 나오니까 그건 좀 장기로 가는 거죠. 자, 투신의 매매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메드, CJENM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를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 대한 고평가 논란이 있죠. 코스닥이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논란이 나온다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센티가 안 좋기 때문에. 투신의 매수는 뭐 특별히 본 게 없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 싸진 것 같다고 해서 매수하지 마십시오. 자,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리스크에 의한 변동성 구간에 진입했죠. 김정은보다 더 위험한 게 트럼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어떤 이 사람이 기업가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딜을 하는 방식은 진짜 상대편을 구석까지 최끝까지 물어놓고 결국에 파토는 안 나게 합니다. 이 사람의 스타일이. 근데 구석까지 몰아놓죠, 정말로. 숨 넘어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쫑은 안 나기 때문에 그 지점에 매수를 하는 걸 맞춰야 됩니다. 포인트를 매수하실 분들은. 아셨죠? 한국, 중국 무역 전장에 이제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만 급락한 게 아니라 뭐 코스피, 코스닥은 4.8% 거의 뭐 몇 년 만에 처음이라죠. 이게 왜 급락을 했냐? 중국한 중간재, 우리가 이제 뭐 완제품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중간재를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뭐 철강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그렇지만 이런 게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인버스 ETF도 여러분 이제 당장은 아닌데도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 인버스 선물, 뭐 코스닥 150 선물 뭐 ETF 인버스라든지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는 안 갈 거다. 그렇지만 이제 바닥을 보다가 어떤 매수가 기회가 와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한미 금리 역전이 드디어 됐죠. 뭐 예상됐던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역전됐는데요. 이제 한국은 올해 1, 2회 금리의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 5월에 하느냐 7월에 하느냐 뭐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미국 목표가 한 3% 정도 돼요. 1.75인데 지금 아직 1.25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
1.3%까지 가는데 1.25 남았죠. 우리는 1.5니까 1.5 남았고, 거기다가 이건 기준금리고 은행에서 가상금리 한 2% 정도 하면 한 3.5 정도가 되죠. 3.5.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그때 한번 이게 번외로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지금 대출 받는 금액에서 이자를 2에서 한 3% 정도 더 생각하시고 받으시라. 뭘 받으시든 뭐 신용을 받으시든 신용 대출을 받으시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시든 그런 걸 고려해서 받으셔야 된다. 금리가 당장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그 번외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바이오 쇼크에 코스닥이 휘청했습니다. 네이처셀이 이제 식약처 품목 허가가 반려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반의 반토막이 났고, 특히 이제 차바이오텍이 자고 나니까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오 종목이 연구개발비를 나중에 이제 자산화하느냐 비용화하느냐인데, 이제 그 회계법인에서 그걸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4년 연속 적자가 됐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관리 종목이 갑자기 됐습니다. 멀쩡했던 주식이. 이러니까 코스닥이 욕먹는 거예요. 기관이 안 들어오고. 참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멀쩡했던 주식인데. 이게 줄기세포의 대장주 아닙니까? 이러니까 코스닥에 큰 돈이 못 들어오고 외국인이 잘 안 들어오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게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이제 코스닥도 15년도에 시세가 나다가 꺾인 게 셀바이오텍이라는 이제 종목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이 꺾였거든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서 꼭 코스닥은 꺾이더라고요. 또 코스닥이 지금 랠리를 한 1년 반 정도 했기 때문에, 1년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에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이벤트가 시세를 완전 꺾을까봐. 근데 어쨌든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좀 비싼 느낌이 있다라는 거. 또 이제 상장사 16곳 퇴출 위기. 그래서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이 16개사고, 특히 이제 감사보고서 미제출이 22개사입니다. 4월 2일날 마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종목의 특징은요, 펀더멘털이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회사 실적에 기초한 투자를 필요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실적도 안 좋아서 물려서 오래 갖고 있는데 안 좋으니까 또 증자를 해요. 유상증자. 그럼 더 떨어져요. 또 유상증자 막 몇 번 하다가 이렇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다 상폐돼요. 이제 그런 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데, 기본적으로 회사 실적에 기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금주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핵 리스크는 감소돼서 참 좋았는데 보호무역 강화로 그 트럼프 때문에 변동성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반등할 때 1분기 실적 시즌 도래에 따라서 최근 급락한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근데 실적 대비 과도하게 급락한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LG전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 싶어서 최근 수급이 되게 좋았는데 하루 이틀 사이 급락한 종목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는 사면 다시 원복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소 잘 갖고 있는 목표 수익률을 절반으로 하향해야 됩니다. 나 원래 20%가 내 목표야. 그럼 10%. 나 원래 10%가 목표야. 5%. 아셨죠? 금융안정 상황점검회의가 3월 29일 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는 결정하지 않는데요. 향후 금리 인상 속도와 시기에 대한 언급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과연 몇 번을 하고 그런 건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떻게 얘기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는 IT 업종 중심으로 하고요. 산업재 종목, 이제 조선건설,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거 관리 종목 나오면서 금요일에도 올랐죠. 그런 거 이제 보셔야 되고, 반등 시에 중소형주는 중국 소비주, 화장품, 정책 테마, 전기차, 미세먼지, 순환주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소비주는 지금 센티가 안 좋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일단 정책 체마 중심으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입니다. 4월 1일이죠. 4월 증시 이벤트 및 전망 월간 시황 방송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에 따른 전략을 한번 짜보는 그런 방송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어떻게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